어린 게 뭘 아냐, 뭐 세상이 말세다, 너도 결국 한강 갈 거다 라고 하면서 인증해라, 너 인증 안 하면 너도 사기꾼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이제는 좀 인증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6월에 금리 인하 전망은 좀 완전히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일단 홍콩증권선물위원회가 4월 중 현물 ETF를 승인할 거라는 소식인데요. 저는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는 걸. 자, 어차피 이 영상이 기록으로 증거로 남을 테니까 두고 보자고요. 만약 5천만 원의 시드가 있는데 지금 일부 양심 없는 성공파리 유튜버들을 믿고 그리고 또 유료 강의를 듣고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0.5 BTC라도 확보하는 게 나을까요? 지켜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비트코인 관련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연초에 업로드했던 영상 이후 거의 3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업비트 기준 약 1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 이 영상을 아마도 편집해서 업로드하게 되면 이제 역사적인 4차 반감기입니다. 이제 하루 공급량이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들게 되어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2개가 있었죠. 무엇보다 첫째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가졌던 의심, 패권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비트코인의 도전을 내버려 둘까? 좌시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번 현물 ETF 승인은 아마도 인류의 경제사에 정말 큰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초강대국인 미국이 비트코인의 안전을 공인하는 시대로 진입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제 세계 최고의 투자회사, 자산운용사들이 진입을 했고 401k 같은 연기금, 세계 각국의 국부 펀드까지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비트코인이 지난달 인류의 5천년 세컨 베스트 상품 자산인 은의 시총을 추월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순위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이건 분명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남은 건 마소,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미국의 빅5와 아람코, 그리고 드디어 비트코인은 찬란하고 영원했던 금 시총의 10분의 1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슈 혹은 지정학적인 이슈로 금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불과 15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이 희대의 슈퍼클래스 비트코인이 금과의 경쟁을 본격화한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정말 그동안 엄청난 조롱과 비아냥 그리고 무지와 힘겹게 쌓아온 저는 비트코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인들을 제외하고 이런 영상으로 공개적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권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좀 입장을 선회하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투자하세요. 특히 우리 젠지들 투자하셔도 됩니다. 본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일부라도 좀 편의시키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친구분들 비트코인 투자합시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한 친구는 제 추천으로 작년부터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처음 공개를 하지만 우리 순진한 공무원이신 엄마, 제 설득으로 이제는 당당한 비트코이너가 되셨고요. 평단이 5천만 원이더라고요. 노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차례인가요?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만 하면 어린 게 뭘 아냐, 뭐 세상이 말세다, 너도 결국 한강 갈 거다 라고 하면서 인증해라, 너 인증 안 하면 너도 사기꾼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이제는 좀 인증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불신의 시대이긴 하죠. 저는 총 3곳의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이 중에 저는 오늘 업비트만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불신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쇼핑몰 공개를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한 개는 꼭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업비트코인은 제가 영구적으로 저만의 가치저장 수단으로 여기는 코인이라서 영원히 가급적 정말 평생 동안 팔지 않고 가져갈 코인입니다. 나중에 지갑으로 옮길 수는 있겠지만. 자, 업비트 기준입니다. 현재 저는 한 3BTC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평단은 4,800만 원 정도이고 평가 금액은 2억 9,500만 원, 그리고 수익이 한 1억 4,900만 원입니다. 제 봉인 코인이자
봉인 자산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국 주식을 제외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국내 주식을 다 정리하고 비트코인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2차 전지 상황이 안 좋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조금 안타깝고요. 제가 정말 애정이 많이 가는 섹터였는데 저는 작년에 에코프로를 한 110만 원대에 정리를 했고 몇 달 전에 포스코홀딩스, LG, 에코프로 BM을 다 정리해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정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좀 난감한 상황이기도 하네요. 2022년부터 공부해온 종목이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었는데 뭐 전날 미국에서 테슬라가 박살이 나면 우리한테는 또 직격탄이었잖아요. 그리고 공매도 이슈까지. 하지만 2차 전지를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2차 전지는 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기도 하죠. 반드시 성과를 내고 세계 시장을 다시 평정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전기차가 조금 주춤하고 CATL이나 뭐 BRD의 LFP가 좀 주목을 받고 투심을 좌우하는 테슬라가 좀 부진하죠. 1분기에 인도량이 40만 대 밑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또 미국이 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투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지만 대세의 흐름은 그리고 방향은 정해져 있죠. 조금은 좀 쉬었다 가는 거지 방향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 좀 실망스러운 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많이 응원해 주시면 혁신을 거듭해서 가까운 미래의 투자자들에게 성과로 보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차 전지 그리고 또 매수할 거고요. 계속 애정을 가지고 응원하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 정말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비트코인은 역사적인 네 번째 반감기를 지나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과거의 규칙적인 패턴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전과는 다르게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변수 때문에 과거 패턴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과거처럼 반감기 그 자체의 공급 충격보단 압도적인 수요로 인한 엄청난 수요 충격의 영향이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GBTC 유출량도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블랙락의 IBIT와 피델리티가 다 받아서 계속 축적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요 증가 측면을 더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감기 그 자체보단 금리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좀 너무 강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 아니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월간 고용 보고서 등 연이어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이 우리 기대와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사실 실망스러운 분위기죠. 6월의 금리 인하 전망은 좀 완전히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또 중동 정세 변화 또한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의 새로운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악재만 있는 건 아니죠. 호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4월 중 현물 ETF를 승인할 거라는 소식인데요. 이 뉴스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요즘 홍콩이 예전의 영광이 많이 퇴색됐죠. 아시아의 금융 허브였잖아요. 그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 본토의 부동산,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것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결국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 특히 상품 자산 투자가 출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중국 자금, 엄청나죠. 거의 지금 미국 자금 유입과도 비교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5월엔 또 영국에서도 ETF가 승인된다는 소식도 있고 2, 4분기부터는 각종 연기금 그리고 또 기관 유입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공급보단 수요 충격이 아니라 수요 대폭발로 인한 가격 폭등 사실상 예정된 미래가 아닐까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듯이 현 시점 기준 부동산 소액 투자, 지방 소액 경매 피해한다. 강의파리들에게 일부 부동산 유튜버들에게 속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부동산 소액 투자? 저는 좀 반대입니다. 부동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경매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이 시점을 반대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대를 지금 시점 부동산에 진입하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앞으로 1년, 그러니까 25년 6월까지는 비트코인이 차라리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는 걸. 자, 어차피 이 영상이 기록으로 증거로 남을 테니까
잠깐 두고 보자고요. 만약 5천만 원의 시드가 있는데 지금 일부 양심 없는 성공파리 유튜버들을 믿고 그리고 또 유료 강의를 듣고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0.5 BTC라도 확보하는 게 나을까요? 지켜보자고요. 특히 젠지 세대분들은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경험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필수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크의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을 정말 젠지들의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던 싫던 이제 세상은 권력은 디지털로 이동을 하죠. 우리가 반드시 이 흐름에, 이 열차에 여러분들 탑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법정 화폐의 가치 하락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선 꼭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으셔야 합니다. 이건 생존의 영역이죠. 여러분들 정말 이 영상을 보시고 꼭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이 비트코인 관련 주제로 좀 코너를 주기적으로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공부하고 정보를 나눌 예정입니다. 아직은 상품 자산으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좀 크죠. 서로 의지하고 소통한다면 변동성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폴라리스 유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